개별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웹사이트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메이크샵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제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개별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웹에 대한 지식은 필요합니다. 메이크샵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할 때는 사실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개별 디자인을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이버를 열어놨어요. 여러분들도 네이버와 같은 이러한 포털을 열어보시고요. 예, 이런 빈 공간, 이미지 있는 공간 말고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소스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영어들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특정한 규칙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뒤에 이러한 꺽쇠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때때로 꺽쇠와 슬래시 꺽쇠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보면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몇 가지 점들이 공통되게 보실 수 있고요. 그 어느 하나도 이미지를 보실 수 없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모든 이미지는 링크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링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예, img, src 그리고 주소가 쭉 나와 있죠. 네, 이미지 소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있는 주소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를 클릭했을 때는 어디로 가냐? 여기 보시면 href 여기 있는 주소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img src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야 되는고요.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특정한 위치로 보내주는 기능은 네, href라는 사실은 a부터 시작을 해요. ahref라는 예,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는 다 다르죠. 쌍따옴표 안에는 불러오는 주소 그리고 명령어에 따라서 보내주는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웹은요. 영어로 그리고 주소로 그리고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FTP에다가 이미지를 쭉 올렸죠.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들은 보시면 주소를 갖게 돼요. 각각의 이미지들은 주소를 갖게 되죠. 이렇게 길게. 아까 네이버의 로고와 비슷한 주소를 갖게 되죠. 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까지는 기본 그 도메인이에요. 그리고 슬래시는요. 웹상에서 슬래시의 기능은 폴더를 의미합니다. 디자인이라는 폴더 안에 유튜브라고 제가 아이디를 넣었어요. 여러분 아이디, 저의 아이디 폴더 안에 이미지스, 이건 제가 새로 올린 거죠.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아래와 같은 이름이 있다. 네.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이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손쉽게 보실 수 있어요. 웹상에서 한번 볼게요. 복사하셔서 창을 하나 여셔서 붙여 넣으시고 한번 엔터를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드레스 나오죠? 예, 보시면 드레스 이렇게 공통되게 언제 어디서나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웹상에선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개별 디자인에 오시면 메인 디자인 이 부분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인트로 페이지 디자인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이건 뭐냐면 주로 뭐 공사 중입니다. 뭐 언제까지 저희가 점검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 가끔 보시죠? 어떤 사이트에 가시면. 그것을 실제 쇼핑몰, 실제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인트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여러분 여기다 입력하시면 바로 웹상에 구현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제가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환영합니다라고 넣어 볼게요.
환영합니다. 넣어봤어요. 확인 눌러주세요. 수정되었죠? 변화가 없지만 마이샵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쇼핑몰이 더 이상 안 뜹니다. 환영합니다 라고만 뜨죠? 한번 제가 또 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썼어요. 엔터를 제가 2번 쳐볼게요. 엔터 2번을 치고 감사합니다를 써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또 마이샵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입력은 되었으나 엔터 2번 친 것이 적용이 안 되었죠. 이건 뭐냐면 엔터조차도 특정한 웹상의 언어가 필요하다. 이것을 태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정한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가 하나만 써볼게요. 네, BR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브레이크의 약자입니다. 확인 눌러보시고 마이샵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행간이 나누어졌어요. 브레이크, BR이라는 태그는 이렇게 행간을 나누는 태그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작은 명령조차도 이러한 태그를 쓰지 않으면 웹상에서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그를 모두 알아야 여러분들 사실은 웹을 잘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드림위버 혹은 나모 웹 에디터 같은 그러한 웹 에디터 프로그램입니다. 웹 에디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씩 해볼게요. 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를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표를 예를 들어서 이러한 2행짜리 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표 만들어 이렇게 명령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가져요. 그러면 이러한 테이블은 어디까지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슬래시, 제한이라고 하는 끝맺은 태그를 또 갖습니다. 얘는 단지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테이블이라는 명령어일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이 2개가 있죠. 이렇게 2개를 구분하는 행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얘는 주로 tr이라고 써요. 이 tr도요. 여기까지가 tr이라고 하는 슬래시가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행이 2개죠.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 tr, 슬래시 tr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행이 2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행 안에 이러한 칸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표를 만들려면 얘는 이러한 행 안에 이러한 표, 이러한 칸, 이러한 칸, 이러한 칸, 이러한 칸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즉 행이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행을 기준이기 때문에 tr만 쓸 수 없고요. 칸을 의미하는 td도 써줘야 돼요. 슬래시 td. 얘도 마찬가지로 td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td 안에 메시지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테이블을 제작하시려면 테이블 tr, td, 슬래시 td, 슬래시 tr, 슬래시 테이블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테이블 하나를 제작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하나 써보세요. 어떻게 쓸 거냐면 금방 제가 만들었던 2행 1열짜리 테이블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이렇게 입력을 쭉 해보시고 각각에다가 네, 이렇게 1행, 2행이라고 써보았습니다. 물론 구분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을 조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엔터나 스페이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보시고 또 마이샵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일행, 이행이 보이죠. 그런데 테이블에 테두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태그, 명령어 외에 명령어를 또 세분화하게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속성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보더는 1 이렇게 테두리는 1 이런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구성하는 속성을 또 넣어줍니다. 마이샵 들어가 볼게요. 어때요? 테두리가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속성을 붙여가는 것이 이제 그런 웹을 조금 더 자유롭게 꾸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똑같이 드림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